그렇다면 제주도의 터줏대감인 감귤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수확을 했으니까는 잎이 푸른 상태로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소 연면십이나 영양제를 줌으로써 힘을 축적했다가 이제 4월 봄이 되면은 꽃봉오리가 나와서 이제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주도 기후에 오래 털을 닦은 감귤나무는 겨울을 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해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 해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 하지만 기후변화로 감귤나무의 병해충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병해충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던 추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계속 따뜻해지면 좀 파괴력이 상당히 큰 이런 병해충들이 만약 진입이 된다면 감귤이 재배 적지가 아니고 재배가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감귤나무. 당시 감귤나무 2그루면 대학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 하여 대학나무라 불릴 정도로 제주 농민들의 역사가 담긴 나무입니다. 그 역사도 온난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열대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여러 방면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상하고 있기에 제주도 기후에서 자라는 난대수종을 내륙지방 곳곳에 시범적으로 심어 추위나 다른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 장성 지역은 그 난대수종 중에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그리고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비교적 추위에 약한 그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고사를 했고 동백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데 비교적 이제 북가시나무와 참가시나무가 많이 생존을 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다섯 종류의 나무 중 일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라고 있다고 해서 자생지처럼 활발히 활동한다기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다와 가까운 군산 지역의 경우는 장성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장성 거는 뭐 거의 한 30cm밖에 없지만 얘들은 지금 거의 뭐 2m 정도까지는 자랐습니다. 아, 같은 시기에 심어? 예, 똑같이 심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잘 자랄 경우 난대수종의 생존 가능한 조림지를 찾게 되고 이로써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후박나무가 굉장히 어리다고 했죠. 이게 첫 해에 자랐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뿌리는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자랐다가 죽어버린 거고. 그 지금 점점 좀 적어지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5년, 지금 심은 지 5년 된 겁니다, 이게. 자생지에서도 따뜻한 날씨를 가장 좋아하는 후박나무는 5년 내내 겨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의 생명의 조건을 우리가 어찌 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대수종을 조림할 만한 지역은 많지 않다. 전남 남해안 쪽, 그리고 경남도 아주 남해안 쪽, 즉 남해안 바닷가가 아니면 아직까지 이런 난대수종을 조림할 만한 땅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5도, 6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룡이 멀쩡할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00년 사이에 1도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알고 있는 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지구는 극심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초강력 태풍 하이엔. 당시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바다 온도가 30도에 육박했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태풍이 많은 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태풍은 적도지방의 태양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많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태풍이 발달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빨갛고 파란 게 막 섞여 있잖아요. 밑에 인간 활동을 안 집어넣으면. 근데 인간 활동을 집어넣으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빨간색이 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는 지역들이 광범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0년 넘어가면서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전지구적으로 더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후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상의 지구를 통해 내다본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35도가 넘어가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구 전체가 뜨거운 불구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지금 딱 배출을 멈춰도 지구는 계속 더워져요. 지구 평균 한 0.5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지금 아직도 데펴지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물은 오래 걸리잖아요, 데우는데. 그렇지만 불을 꺼도 계속 따뜻하잖아요. 그 효과 때문에 지구 대기로 오히려 이제 바다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죠. 이미 증가한 게 1도 가까이 증가를 했고, 지금 배출을 멈춰도 0.5도는 또 증가를 할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0.5도밖에 안 남은 거죠, 여지가.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죠. 자연에는 낮과 함께 밤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밤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거처에서 밤의 그림자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밤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밤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자연을 끌어안고 밤이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